22강 들어가죠. 자, 22강은 이제 계열 파트하고 이제 감정평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시는 331페이지 가시면은 민자유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민간자본 유치 사업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자유치, 그래서 BTO와 BTL 방식이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고 보는데, 자, 영어요. 그냥 우리가 빌드라는 것은 건설한다. 중간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양도하죠. 양도해서 트랜스폴, 양도한다.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어때요? 이거를 시설에 대한 운영을 받아서 운영하죠. 운영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용료를 부과해서 투자비를 해소합니다. 운영이라는 거. 오퍼레이트. 자, 근데 BTL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BTL 방식. BTL 방식은 넘기시면은, 자, BTL 방식과 BTO 방식이 시험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데, 자, 건설을 해서, 자, 트랜스폴, 양도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부가 이전한 다음에, 그걸 임대해요. 임대한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형이고, 이건 임대형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그냥 체크만, 우리가 331페이지 BOT는 완성해서, 운영해서, 양도하고, BO는 건설해서 소유권을 갖고 운영해서 소유권을 안 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박스 보시면은 BTO와 BTL 방식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BTO는 터널이나 고속도로를 얘기하고, 얘는 학교나 기숙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BTO 방식은 버스하고 택시가 터널을 지나죠. 돈을 받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 부과를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그래서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로서 투자비를 회수해서 민간의 수요 부담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자, 임대형은 그렇지 않아요.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해소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의 시설 임대로 가기 때문에 민간의 수요 위험을 좀 배제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사후에 보장이 되고 사전에 보장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재개발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최근에 볼 건데, 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앞에다가. 극히 열악이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냥 열악 나오면 재개발, 양호하면 재건축.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 공업지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지는 안 들어가고, 작년에 나왔던 게 단독주택과 다세주택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나왔었어요. 자, 이거 공법 문제니까 나중에 보시겠고요. 자, 우리 학교론에서는 재개발에 대해서 시행 방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가장 소극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열하라. 그럼 소극적에서 적극적이라면, 자, 보존 재개발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노후불량화 요인, 노후불량 우려가 되지만 신도시는 아직 노후불량 안 됐거든요. 사전에 방지를 합니다. 가장 소극적이죠. 사전에 예방을 하고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아까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자, 우리나라는 재개발은 열악하고 재건축은 양호하거든요. 재건축이 수복에 좀 비슷하고 개량이 재개발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수복이라는 자체는 개량보다 좀 난 게, 지금 그대로 현재 대부분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불량한 요인만을 제거하죠.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아테네 같은 데는 이제 그 원상태만 고치겠죠. 요인만 제거가 키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개량이라는 것은 얘보다 조금 기존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이 확장, 개선, 첨가죠. 그래서 확장, 개선, 첨가가 되겠고, 자, 이게 부분 재개발이에요. 그 다음에 철거라는 건 완전히 제거죠. 철거는 완전히 제거다. 보수 개철로 외우시는데, 자, 기출문제집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자, 요인만 제거가 보존이 아니라 수복이에요. 사전은 전자 들어가니까 보존 찍고, 개선은 개량, 완전히 제거는 철거다. 이렇게만 놔주시면 됩니다. 자, 빨리 이제 감정평가로 갈게요. 자, 우리가 감정평가가 시험 문제가 6에서 7문제가 뜹니다. 자, 그래서 336페이지로 가시면, 시험에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은 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자체는, 자, 가치를 살펴서 가액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그 정의만, 자,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별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우리가 감정평가다. 그 다음에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은 딱 한 번 나왔거든요. 2번 나왔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공적 주체로서는 가격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 손실보상, 과세 합리화가 중요하죠. 효율적 이용을 하는 건 정책적이고, 경제적은 이제 우리가 이 자원이
배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 불안전하다 보니까 거래질서 확립 때 의사결정은 경제적이다. 그래서 정책적이 아닌 거 경제적 낼 수 있죠. 오지선다니까. 그래서 적정한 가격 형성 유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었고, 우리가 이 평가가 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 이제부터 본격적이에요. 336에 가시면 감정평가의 분류에 감칙이 나와 있는 개별 물건에 대한 권시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별표를 3개 쳐놓으십니다. 감칙이라는 게 중요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개별평가가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 일괄평가입니다. 일괄평가는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 자, 둘 이상이 이제 어떻습니까? 3필지, 4필지가 있으면 이거를 가격이 비슷하다면 하나로 묶을 수 있거든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능한 관계는 일괄평가한다. 복합부동산 같은 건 토지와 건물을 같이 보죠. 그래서 일괄평가한다. 둘 이상 나왔다. 무조건 일괄평가 찍으시고요. 자, 일체로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 구분이라는 자체와 부분을 잘 내요. 그래서 이건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이 조건부하고 부분을 바꿔냈거든요. 좀 오해했는데, 자, 구분이라는 것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필지입니다. 자,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핵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합니다.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 가치를 달려서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합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부분 찍으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를 달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필지 내에 우리가 시험 문제 전면과 후면이 틀리죠. 전면, 후면 나오면 무조건 구분입니다. 전면이 상업지면, 후면이 주거지다. 그다음에 얘와 비교해서 나오는 게 부분평가거든요. 부분평가는 이제 보상평가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부분평가는 자, 우리가 들어가겠는데요. 자, 여기가 도로가 있으면 여기에 150평이 있는데 정부가 50평만 도로에 편입시켜요. 수용시 보상평가는 반드시 필수적 법정평가입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50평만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공시지가라는 자체로 보상해 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제곱미터에서 만약에 150평이 1억 5천이면 50평만 5천만 원만 띄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는, 자, 얘는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구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평가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랑 비교해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는 대상물의 일부분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부분평가입니다. 그래서 3필지 토지 일부의 도시계획으로서 적절하게 수용될 것으로 보상되는 그런 거 나오면 부분평가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인 거와 임의적 평가가 나왔었어요. 자, 근데 제가 임의적은 안 적어놨는데 경매평가가 떴거든요. 필수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임의적은 이제 자유의사에 맡기는데, 자, 필수적과 임의적이 이제 나왔었어요. 자, 필수적은 자, 의무적이죠.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경매평가가 떴었어요. 경매평가는 강제적이기 때문에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경매평가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은 보상평가 이런 것들 의무적이라는 거, 임의적이라는 자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요거와 비교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필수적과 임의적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현황과 조건을 묶어보세요. 현황과 조건. 현황은 현재 상태 그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있는 거로 보거든요. 자, 그래서 건물을 봐요. 근데 조건부라는 자체는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낮이로 봅니다. 그래서 현황이라는 자체는 현재 상태라는 단어, 조건이라는 자체는 불확실한 사태를 발생을 전제로 한다는 단어. 중요한 것은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현황평가가 원칙이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조건부는 남용이 될 수도 있어요. 기준점이 중요하고요. 대상 물건의 이용상, 불법적이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됩니다. 고부상 제한은 상태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러나 예외도 있긴 해요. 밑에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법령이 다른 규정이 정한 경우,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번,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재밌게
성형외과 갖고 저를 조인성으로 만들어주세요. 실현이 불가능하죠. 그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어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면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한부하고 소급을 좀 바꿔보세요. 자, 기한부하고 소급은 제가 기준 시점이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시점에 따라 틀려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변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균열되는 시점인데, 자, 요거는 이제 넘기셔서 페이지로 어디를 가시냐면 기준 시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입력평가에 제가 해놨는데 기준 시점은 페이지 368입니다. 368 가셔서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의 균열된 날짜입니다. 그래서 감칙에 의해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가라. 이 점이 일이 정해질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을까? 의뢰인이 제시한 경우는 가격조사가 가능하더라도 과거 시점을 기초로 하는 건 소급이에요. 자, 미래로 가능한 것은 기한부입니다. 소급 평가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되죠. 자, 간 김에 밑에 변동의 원칙과도 관련돼요. 변동의 원칙 나오면 시점 나오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 찍으시고요. 책임 소재가 명확하기 위한 필요합니다. 책임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오시면은 337로 가시게 되면 자, 어때요? 소급은 과거 시점을 기준점으로 기준한다. 그래서 책은 안 넣어놨지만 기본소에 나오는데 민사형사사건을 유력한 증거. 자, 기한부라는 건 장래 도래할 시점이 확실해요. 그래서 분양 시점이 확실한 아파트 평가 같은 경우는 기한부다. 참모가 이제 이번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참모라는 것은 자, 고용주나 고용기관에 의해서 한국감정원은 평가사들이 고용돼 있죠. 평가사가 한국감정원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수시적은 자, 갯벌을 평가할 때 성향한 갯벌을 할 때 수산대학교 교수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는 일시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그렇게 맡기고요. 그 다음 부동산 가격 이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가격 이론도 이제 뭐가 출제가 되냐면 하나씩 제가 짚어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은 가치와 가격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 다르거든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이론에서는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강내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 수가 있다는 가치와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살펴서 가액으로 표시합니다. 자, 칠판주계가 천원의 가치가 있으면 천원의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을 해요. 비례관계인데, 자,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고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가격은 가치 합해적 표현이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3번에 가시면은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해요. 근데 합해 가치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돼 물가가 상승하면 합해 가치 떨어지지만 실물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합해 가치와 부동산은 반비례한다는 거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식을 해놨지만은 그 가치와 가격은 비례한다는 거, 합해 가치와는 반비례한다는 거. 그럼 들어보시면요. 자, 박스에 보시면 실제 가격이라는 프라이스라는 자체는 요즘은 이제 프라이스를 가격이라고 하고 가치를 밸류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예전에 교수님들은 이 가격을 가치라고 봤고요. 가액을 프라이스로 봤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가격 다운설이라는 걸 앞에 있었어요. 이게 가치와 다운설이 맞거든요. 그래서 매수인가 매도인가 실제 지불된 금액, 과거에 대한 값입니다. 과거 20억에 대해 거래된다. 그럼 중개사가 전문가예요. 근데 평가사는 만약에 이게 상가 건물이면 3년 있다가 전철이 뚫린다. 그럼 얘네들은 장래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럼 장래이익을 현재 값으로 갖고 오는 게 가치예요. 이게 평가사가 전문가죠. 그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주어진 시점에서는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모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면 가치가 가격 하나 매기니까 얘는 객관적이다. 그 다음에 얘가 추상적이라면 얘는 하나니까 좀 구체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장래는 또 우리가 마이너스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은 가격은 주관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이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또 나왔었어요. 단기는 당연히 다릅니다. 가치와 가격이.
그럼 가치가 높고요. 비싼데 가격이 싸게 나왔어요. 경매 물건이나 이런 것들, 금매를.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사겠죠.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을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격이 가치로 조정이 돼요. 그리고 장기로 가서는 장기는 항상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 같아집니다. 가격이 가치로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는 일치하고 단기는 괴리돼서 일치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단기는 다르다고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가치보다 가격이 비싸게 나왔어요. 안 삽니다. 사람들은 수요를 안 할 걸로 하고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가치로 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이 가치로 지향되면서 가격이 가치로 가면서 가격과 가치는 일치한다. 자,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를 묶어보세요. 우리가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되죠.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고 그다음에 시장 가치는 객관적인 가치입니다. 객관적. 그래서 투자 가치가 더 커야 된다. 투자 가치는 객관적, 주관적, 시장 가치는 객관적. 그래서 요가 또 유사한 게 투자 가치는 사용 가치를 봐야 돼요. 사용 가치는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 가치는 교환 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교환했을 때에서 내가 매매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화폐와 교환하는 가치, 팔았을 때 사용 가치는 교환해서 처분하지는 않지만 아직 보유해서 용도로 사용했을 때 가치. 그럼 사용 가치가 크면은 보유하고요. 교환 가치가 크면 처분하다고 나왔었거든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크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선풍기를 한 10년짜리를 갖고 있는데 선풍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팔게 되면 가격을 싸게 받는데 교환을 하지 않고 내 주관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다면 보유해요. 왜 그러냐면 잘 돌려지고요. 익숙해져서 나한테 아주 좋다는 거죠. 근데 교환 가치는 낮습니다. 뭐 받아주지도 않아요. 중고품에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은 골동품이야. 너무 지났어. 한 100년 지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선풍기인데 이건 뭐 거의 콘센트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팔리지가 않아. 그렇지만은 골동품으로서 아예 가치가 있죠. 교환할 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교환 가치는 매매되었을 때 가치고 사용 가치는 우리가 사용했을 때 가치이기 때문에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는 유사한 개념이다 틀렸거든요. 틀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용 가치는 투자 가치와 좀 유사하고요. 교환 가치, 시장 가치가 유사하다 이렇게 봐야죠. 과세 가치는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고요. 보험 가치는 보험금 산정의 기준, 보상 가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다. 공익 목적이죠. 비경제적이다. 근데 부동산 가격도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요즘은 그냥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임료에 대한 용익의 대가가 있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게 되면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 처분하면 교환의 대가가 될 수 있고 임료는 임대료를 받겠죠. 그래서 그 부동산에서 이제 임대료가 생기니까 원본과 가실의 관계다. 장기적이라는 게 한번 나왔습니다. 단기적인 틀이죠.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기준점을 확정해야 되고 미래를 또 반영해야 되니까 과거를 전개하면서 미래를 또 반영하는 장기적이다. 자, 3번에다가 좀 별표를 쳐놔보세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것 중에서 최근에는 요거예요. 소유권, 부동산은 물리적 실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권리를 전시킵니다. 권리, 이익. 소유권은 이제 여러 가지 소유권이 있고 권리는 물권, 채권이 있다고 배우셨죠. 미법에서. 그 다음에 이익이 있다는 거죠. 각각 권리계마다 가격이 개별적으로 형성될 수가 있다는 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소유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특수한 사정이 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개입되기 때문에 보종을 또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볼 텐데,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하면서 가는데요. 자,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형성 요인을 먼저 봐요. 평가사가. 가격 형성 과정에서 전체적인 이제 틀을 보겠는데요. 그래서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준다고 나왔어요. 형발이라고 제가 요리 잘했잖아요. 형발.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본다면, 자, 가치 형성 요인을 갑니다.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의 형성 요인. 우리가 일지계로 배웠죠. 일지계. 자, 지역 분석이 먼저입니다. 지역적 요인을 본 다음에 개별적 요인을 보겠죠. 자, 어떤 도시가 있어요. A도시,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그 도시 안에 지역이 있습니다. B지역. 그럼 그 지역을 먼저 분석을 해서 개별적인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개별적 요인을 보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요인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모든 부동산에. 그래서 일반적인 건 모든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미치는 영향인데 수치 통계화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가 성주에서 들어갔다. 그럼 성주 자체가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성주 있는 그쪽 도시가 영향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영향을 주면서 뭐 중국이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관계를 좀 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관광이라든지 무역이. 그게 일반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요인은 전반적인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경행이 예전에는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사회적은 인간 관련되는 거고요. 경제적은 수익과 관련되는 거고, 행정적이라는 것은 정책과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뭐 이 사람과 관련되기 때문에 뭐 인구라든지,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인구라든지 뭐 우리가 그 가족, 가구, 공공시설, 특히 이제 공공시설 같은 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교육, 사회니까 사회가 나오죠. 관행 이런 게 나오면 사회적이에요. 모든 것이 인간과 관련된다는 거, 분위기 자체가. 근데 경제적이 보시면 공공시설이 이제 사회적이라면 저축, 소비, 재정, 금융, 물가, 임금 이런 것들 다 경제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교통체계 상태라는 게 있어요. 전철이 뚫렸다. 전철도 도로도 다 교통시설이긴 하지만 여기 지역에 3번 출구가 전철이 뚫자마자 먼저 인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행정적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권이 바뀌어요. 이건 경제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혁신 산업구조도 나왔었어요. 자,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바뀌면 경제적 발전이 있고요. 세부담의 상태라는 것은, 자, 우리가 조세의 정가라는 걸 정책에서 배웠잖아요. 조세가 정가되는 건 경제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그래서 실질적 부담을 누가 하느냐, 정가가 누가 더 유리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정책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행정적인 것은 세제가 바뀌었다면은 세제, 정책, 제도, 규제, 조세 제도가 바뀐 거는 행정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도, 규제, 시책, 세제 이런 게 나오면 다 행정적이에요. 자, 지역적 요인과 개별적 요인은 오른쪽에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지역 먼저 분석하고 개별 분석하죠. 그래서 지역적은 이제 일반적인 거와 자연적 조건도 구성하고, 개별은 이제 지역과 개별을 이제 연결시켜서 봅니다. 그렇다면은 위에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서로 우리가 가치 발생 요인을 이제 나중에 영향을 주고요. 또 2번에 가시면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항상 변한 거고요. 연관성은 여기 전철이 뚫리자마자 인구가 늘어나면 땅값이 올라가서 투기 발생하면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서로 연관이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가치 발생 요인을 영향을 줍니다. 얘가 형발이라고 이제 암기를 하라 그랬어요. 평가사가 우리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가격과 양이 만나서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가격이 결정된다면 평가사가 필요 없죠. 그다음 평가사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발생 원인을 봅니다. 발생 요인을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자만 따서 유상유의라고 하는데요. 유상유의. 자, 우리가 유용성입니다. 유용성은 효용성, 우리한테 주는 만족감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거용은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그 다음에 생산성은 공업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자, 이용을 잘하자는 게 효율성이고 분배를 잘하자는 게 형평성이에요. 그건 만족을 주는 거지 이용을 잘하는 게 아니지. 효율성과는 상관이 없겠고요. 자, 보세요. 여기 전철역이 뚫리자마자 주거용의 편리성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에 우리가 편리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편리성에 영향을 주면서, 자,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가치가 상승하는 발생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위에 다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는 필연적으로 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 결합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 공기는 유용성이 있잖아요. 없다는 분은 제가 얼굴에 랩을 씌웁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달라고 하죠. 유용성은 있는데 상대적 희소성은 없어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자체는, 자,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기는 존재량이 많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존재하지 않지만, 토지는 존재량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유효 수요여야 돼요. 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살 능력을 뒷받침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가격이 발생하고, 법적 개념은 소유권이 이전돼야 돼요. 이전성, 권리 이전성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만 옮긴다고 해서 발생되는 건 아니죠. 권리적 이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상유의를 암기하시면 돼요. 유상유의.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자체는 가치 발생 요인은 효용 얘네들이 상호 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일단 얘네들이 수요공급이잖아요. 일단 얘네들이 가격이 결정이 되면서 가격은 반대로 얘네들도 영향을 줘요. 가격이 또 높아지면 또 수요공급이 또 높아지고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 그래서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플로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직의 연동성, 유동성에 의해서 수요공급에 영향을 주면서 상호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그 가격이 또 수요공급에 영향을 주면서 또 영향을 주더라.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격의 이중성은 이중인격자라는 건 성격이 두 가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은 수요공급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일반 지하고 부동산은 주택이지만 둘 다 가격의 이중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가 신나니까 공급을 늘려요. 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또 수요가 늘어나죠. 가격은 수요금에 영향을 받기만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피드백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교재를 페이지로 가셔서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은 넘겨보시면은 가치 형성, 가치의 제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눈도장을 찍고 오면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346으로 가시면 자,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 원칙과 직접적인 원칙이 아니라 간접적인 원칙이 경쟁의 원칙과 연결되면서 얘는 부동산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면 결정된 가격은 또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어때요? 부동산 공급의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들어간다는 거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파트를 좀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할 거예요. 23강은. 근데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자, 형성 요인이 교통체계가 상태가 바뀌니까 주거형 편리성에 영향을 주잖아요. 형발이라고 연기하셔야 되죠. 발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 형이 있어요. 큰 형이. 형발이 커요. 그래서 유상 요인은 우리가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근데 일지계라는 자체는 형성 요인이거든요. 발이 일찍개는 게 아니라 우리 형이 일찍개죠. 일찍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예고편은 지역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이론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내용을 살펴본다면 가격 이론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꼭 연일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라는 자체는 오른쪽에 장기적 봐야 되고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이면서 각각의 권리이익에 대한 가격이 계절적으로 형성될 수가 있고 형발이죠.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에요. 자, 효, 유, 상, 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우리가 아까 외웠듯이 유, 상, 유, 이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 쫙 정리해드리면 가치와 가격 비교했고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틀린 가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배려되며 여러 가지 권리이익이 가격이 형성될 수 있더라. 자, 일반적 요인은 사경행 바꿔낼 수 있고요. 가치 발생 요인은 효용성이지 유용성이 아니다. 자, 이 유효수요는 구매력이 꼭 뒷받침돼야 되며 우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다 적용적이 돼야 된다.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니까 형발이니까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주는데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자, 정의가 이제 페이지 339에 나와 있는 게 그 경제 가치를 영향을 미치는 게 일지계라는 것이 감칙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형이 일지계지 발이 일지계는 게 아니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자, 23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가는 내용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근지역의 사이클 패턴이라는 자체는 앞쪽에서 우리가 아는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를 연결시키면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래서 23강의 가격제 원칙, 그 다음에 3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요. 감정평가는 6에서 7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갈 테니까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 강의는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이 기본서 강의과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찍어주는 거야, 포인트를.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거를 받아 먹으셔서 문제를 푸실 때 저랑 같이 그 포인트를 가지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딱딱 포인트를 잡으시고 아 이겁니다 라고 해서 딱딱딱 해서 저랑 기출문제집을 같이 풀어보시면 되니까 같이 접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23강은 다음 시간에 들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